오늘도 기가 막히고 속 터지는 사연을 소개하려고 해요. 사연 시청자가 자신의 기구한 운명을 어떻게 극복하고 결국 마지막에 어떻게 시원하게 사이다 터뜨리듯 인생 역전 이뤄내는지 우리 함께 끝까지 들으면서 응원해요. 좋아요, 구독 알림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사람 인생이라는 게 참 영화 같다는 말, 그거 저 이정희가 누구보다 잘 압니다. 저는 거제도 총구석에서 나고 자란 올해 56 먹은 평범한 여자예요. 지금은 부산에 살고 있지만요. 그 시절엔 뭐 다 그랬잖아요. 20살 갓 넘긴 처녀가 할 수 있는 건 시집가서 애 낳고 남편 내조하는 것밖에 없었거든요. 저도 그랬습니다. 24 동네 이모의 중매로 지금 남편을 만났죠. 박관식, 저보다 6살 많았어요. 조선소에서 용접일 한다고 했는데 그때만 해도 정규직이었고 손재주도 좋고 사람들 평판도 괜찮았어요. 첫 만남 땐 서로 어색해서 말도 제대로 못 섞었는데 두 번째 만남에서 술 한 잔 걸치고 그러다 애가 생겼어요. 그때가 벌써 30 다 되어가는 나이였으니 양가 부모님들도 덜컥 결혼시키자 하셨죠. 그래서 만난 지 2달 만에 결혼식을 올렸죠. 순식간이었어요. 첫째 원호를 가졌을 땐 그래도 시댁에서 참 잘해줬어요. 시어머니도 손주 생겼다고 좋아하시고,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이분 어머니가 저를 그렇게 잡더라고요. 이 집 관식이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신 뒤 새어머니였는데 겉으론 점잖은 척해도 속으론 얼마나 독했는지 밥상 차림부터 빨래 개키는 법까지 트집이 얼마나 많은지 어느 날은 둘째 아이 유산하고 방에 누워 있는데 아이고 그깟 일 가지고 칭얼대긴 이런 약한 년이 애나 낳겠어? 이러질 않나? 그땐 진짜 말로 다 못해요. 그래도 저는 꾹 참았어요. 첫째 원우를 위해서.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어머니 성질 알잖아.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려버려. 근데 그게 쉬워요? 매일같이 톡 쏘고 바늘로 찌르듯 쑤시는 말을 듣는데. 그래도 그렇게 참고 살다가 큰애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쯤 저는 아이들 셋을 데리고 부산으로 이사 왔어요. 아이들 공부시키겠다고. 그때 남편은 난 거제도에 남아 일하겠다고 했죠. 2달에 한 번 집에 들렀어요. 그렇게 꼬박 10년을 살았네요. 그러다 큰애 고등학교 입학할 때 남편이 다쳤다는 연락이 왔어요. 저는 놀라 회사 기숙사에 있는 줄 알고 병원으로 갔는데 거기 웬 여자랑 나란히 앉아 있더군요. 김향숙. 남편보다 10살 많은 식당 여주인이었어요. 사실 그 여자가 10년 전부터 남편 옆에 있었다네요. 살림을 차렸대요, 글쎄. 처음엔 남편은 무조건 아니라고 했죠. 근데 그 여자 대놓고 저를 불러내더니 관식 씨 이제 그만 놔줘요. 그 사람 불쌍해서 내가 거둔 거예요. 이러는 거 있죠. 심지어 남편도 없는 자리에서 저요 귀싸대기라도 올려붙이고 싶었어요. 근데 그러면 애들 아빠 없는 애들 만들까 봐. 대학 입시 앞둔 큰아들 시험 망칠까 봐 그냥 참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때부터 저는 남편한테 기대를 끊었어요. 생활비도 절반으로 줄었지만 저 인간이 어디다 쓰는지 다 알면서도 그냥 모른 척 했어요. 그 여자의 아들, 우리 큰애보다 10살이나 많더군요. 남편이 고등학교, 대학교 학비까지 내줬대요. 그 여자가 수시로 자기네 가족 사진 보내며 말하더라고요. 그때마다 저는 눈 딱 감았어요. 아이들만 바라보며 살자. 낮엔 부잣집 도우미 일하면서 생활비 벌고 밤엔 아이들 책상 뒤에 앉아 조용히 책 읽었어요. 애들이 아빠 욕할까 봐, 그런 거 알면 속상할까 봐 입 꾹 다물었고요.
그렇게 정신없이 살다 보니 어느새 세월이 흘러 운 좋게 아이들이 모두 명문대를 졸업했어요. 큰애는 의사가 됐고 둘째는 교사, 막내딸은 영어학원 강사가 됐어요. 그제서야 저는 숨을 좀 돌릴 수 있었죠. 근데 그 여자 여전히 남편과 잘 살고 있어요. 근데 남편은 두 집 살림 사느라 진빚에 허덕이며 불쌍하게도 지금도 힘든 노동일 하면서 살고 있고요. 저요? 한 번도 남편한테 그 여자 얘기 꺼낸 적 없어요. 그게 유일한 제 복수예요. 묵묵하게 철저하게 외면하는 거예요. 남편이 점점 더 지쳐가는 거 보면서 말이에요. 그게 서글프면서도 또 미안하기도 하고, 그러다 어쩌겠어요. 이렇게 비겁한 복수나 하면서 스스로 위로받고 살 수밖에 없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게 저인걸요. 뭐 지금도 새벽마다 청소일 나가고 아이들한텐 밝은 얼굴로 전화해요. 엄마는 잘 지낸단다. 걱정 마라. 사실 그 누구도 이런 제 속사정 모를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도 처음 꺼내는 거거든요. 혹시라도 누군가 이 얘기를 듣고 저 같은 사람도 있다는 걸 알아줬으면 해요. 남편이 바람나고 어이붓 시어머니 고된 시집살이에도 아이 셋 남부럽지 않게 키우고 뒷바라지하며 혼자 마음 다독여가며 잘 버텨온 사람도 있다. 그리고 그런 사람도 아직 이렇게 살아 있다는 것. 여러분, 그런데 이 다음 사연 들으시면 아마 기가 막혀서 말문이 막히실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뻔뻔하고 잔인할 수 있는지 저는 아직도 믿기지가 않습니다. 이제 나도 좀 사람답게 살아보나 했는데 이런 나를 일벼락이 떨어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큰아들이 병원에서 능력을 인정받고 마침내 병원장 사돈댁 딸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상견례 날짜까지 잡혔죠. 솔직히 저는 마음이 불편했어요. 남편이랑 연락도 안 되는 상태라 이런 좋은 혼사에는 당연히 신나고 설레야 하는데 이상하게 가슴이 쿵쾅거리고 자꾸 불안하더라고요.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상견례 장소, 부산의 유명 호텔. 저는 그날 딸과 둘째 아들과 함께 갔습니다. 남편은 아들이 따로 연락을 했다 하더라고요. 이제 우리 집도 이런 날이 오는구나 싶어서 화장도 오랜만에 곱게 하고 딸이 골라준 옷도 입고 그렇게 떨리는 마음으로 자리에 앉았는데 세상에 아직 며느리 될래랑 사돈댁 식구들 오기도 전인데 문이 열리더니 그 여자가 나타난 거예요. 김향숙. 그것도 혼자 온 게 아니야. 남편 손 꼭 잡고 그리고 그 여자의 아들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랑 피 한 방울 안 섞인 그 아들놈까지 떡하니 데리고 그 넓은 상견례장 문을 활짝 열고 뻔뻔하게 들어오더니만 "어머 일찍 오셨네요." 하면서 활짝 웃는 거 있죠. 진짜 그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더라고요. 이게 무슨 상황이지? 이게 꿈인가 생신가? 정신이 혼미해지더니 제 의식이 까마득해지고 저는 그대로 실신해 버렸어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하면서 딸과 둘째 아들은 놀라면서도 쓰러진 저를 붙잡고 어쩔 줄 몰라 하는데 그 와중에 큰아들은 뭘 했냐고요? 무슨 007 작전하듯 사람들 몰래 친구 병원에 연락해서 구급차를 부르고 둘째 아들과 딸한테 엄마를 부탁한다며 저와 같이 병원으로 보내놓고 그 자리에 그 여자를 자기 친어머니랍시고 앉히고 피 한 방울 안 섞인 그 여자의 아들놈을 형이랍시고 앉혀서 상견례를 진행한 거예요. 세상에. 그것도 신부랑 짜고 장인들 병원장한테 책 잡힐까 봐 아예 엄마 형제를 바꿔치기 한 거예요.
본인 엄마가 놀라 쓰러져 실려간 그 상황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딸이랑 둘째 아들은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기가 막혀서 가족의 배신자라며 인간도 아니라며 의절한다고 난리 쳤어요. 딸은 울면서 엄마 불쌍해서 어떡해. 저 오빠 진짜 사람 아니야. 둘째 아들은 이를 악물고 형이라고 생각 안 한다. 내가 형 얼굴 보면 가만 안 둘 거다. 그 충격은 이로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피를 토하는 심정이었어요. 결국 그 상견례 자리는 신랑 측 가족으로 그 여자 김향숙과 피 한 방울 안 섞인 그 여자의 아들이 소개됐습니다. 아들과 며느리 될 아이는 감쪽같이 바깥 사돈인 병원장과 안사돈을 속였고 김향숙은 뻔뻔하게 친어머니 행세를 아주 자연스럽게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히고 속 터지는 일이 아닐 수 없죠? 그런데 세상에 더 충격적인 건 그날 이후로 밝혀진 사실. 그토록 내가 철저하게 숨기고 애써 외면해온 그 여자 가족을 이미 남편이 큰아들, 둘째 아들한테는 10년도 더 전에 소개를 해놨더라고요. 같이 식사도 하고 명절도 보내고 병원에 입원했다 하면 문병도 같이 다녔다고 해요. 저는 정말 약이라도 먹고 죽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도대체 제가 그 긴 세월 동안 뭐 했나 싶었어요. 남편도 남편이지만 순간 아들들한테도 너무 큰 배신감이 들었어요. 그리고 김향숙한테 부끄럽다 못해 모멸감마저 들었어요. 딸이 제일 충격이 컸어요. 엄마, 세상에 우리만 몰랐던 거야? 오빠도 아빠도 그 여자랑 한 가족처럼 지냈던 거야? 딸내미는 저보다 더 오열하며 아파했죠. 딸과 둘째 아들은 그 길로 큰아들을 찾아가서 엄마 외면할 만큼 그 결혼이 그렇게 중요하냐? 어떻게 사람 새끼가 이럴 수 있냐? 형제간에 입에 담을 수 없는 쌍소리를 하며 격앙돼서 따져댔지만 큰아들은 지극히 건조한 말투로 미안하단 말만 되풀이할 뿐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어요. 그렇게 결혼 준비는 계속됐고 한 달 정도 남은 지금 그 여자는 이미 사돈병원을 제 집 드나들듯 하고 있답니다. 결혼식 준비, 신부 측 가족들과 밥 먹고 차 마시고 쇼핑도 같이 다니고 신부 측 사돈은 이미 사돈 자리가 변변치 않다며 거금을 들여 신분 세탁까지 해줬다고 합니다. 아들 이름으로 1층 상가 3호, 2층에서 4층 월세 수익형, 5층에는 주인 세대로 쓸 수 있는 대형 빌라를 사줬다고 하는데 거기 5층 한 채에 그 여자가 남편과 함께 이미 입주해서 살고 있대요. 일명 건물주 시어머니 타이틀로. 남편도 이제 아예 전화조차 없습니다. 이젠 둘이 부부로 공식화됐으니 제 눈치 따위는 볼 필요가 없어진 거죠. 오히려 저한테 빨리 비키라는 시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또 있을까요? 그렇게 피눈물 나는 상견례 사건이 있고 나서 어느덧 시간이 흘러 결혼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솔직히 저는 결혼식에 갈 생각도 없었습니다. 아니, 그 얼굴들을 어떻게 마주하나요? 큰아들은 물론이고 그 여자 김향숙, 그리고 며느리 될 아이까지 다들 저를 없는 사람 취급하며 결혼 준비를 했고 며느리 될 애는 그날 이후로 병문안은커녕 전화 한 통 없었는데 큰아들도 딱 한 번 병문안 온 게 다예요. 제가 어떻게 했어야 됐나요? 가서 멀리서라도 보고 왔어야 했을까요? 아니면 쳐다보지도 말았어야 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어요? 진짜 기가 차고 피가 거꾸로 솟는 심정이었어요. 그래도 저는 어미 마음이라는 게 안 보고는 못 살겠더라고요. 여러분이었다면 어떻게 하셨겠어요? 이 이야기
드라마로 치면 막장도 이런 막장도 없죠. 근데 정말 슬픈 게 이게 지금 제 실화라는 거예요. 하지만 딸이 제 손을 꼭 잡고 그러더군요. 엄마, 그래도 가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누가 진짜 이 집안 어른인지 그 여자 눈에 똑똑히 보여줘야지. 둘째 아들도 말했습니다. 엄마, 절대 울지 마세요. 오늘은 우리 셋이서 끝까지 지켜봐요. 이 결혼식 이대로 가만히 두고 볼 순 없어요. 그렇게 우린 정장을 차려입고 하객들 속에 섞여 조용히 결혼식장으로 향했습니다. 결혼식장은 부산 최고급 호텔 웨딩홀. 하객도 어마어마했고 신부 측 하객도 병원장 집안답게 귀한 손님들로 북적거렸습니다. 그런데 그날도 어김없이 김향숙은 명품 옷에 명품 백을 들고 남편 박관식과 팔짱을 끼고 의기양양하게 나타났습니다. 더욱 경악스러운 건 그 여자가 시어머니 자격으로 신부 대기실에까지 드나들며 며느리 될 아이와 속닥속닥 뒷담화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죠. 아니 저 할망구 설마 했는데 오늘 나타나다니 정말 눈치 없고 진짜 찔기기도 즐겨. 저러니까 남편한테나 아들한테 버림받지. 며느리 될 아이도 피식 웃으며 김향숙 귀에 속삭였습니다. 저러니까 사돈 자리도 못 지키고 쫓겨난 거 아니겠어요? 걱정 마세요, 어머님.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김향숙이 헛웃음을 치며 이렇게 답하더군요. 그래, 그래. 이제 우리 집안 사람은 너뿐이다. 너도 쓸데없는 것들 신경 쓰지 마. 넌 신경 끄렴. 그 광경을 딸이 우연히 듣고 말았습니다. 그때 딸의 눈빛은 말 그대로 사리를 띠고 있었죠. 딸이 씩씩거리며 다가가려는 걸 둘째 아들이 가까스로 말렸습니다. 지금 여기서 난리치면 우리는 이상해지고 그 여자만 좋아해. 참아. 결혼식 끝나고 우리가 준비한 거 보여주자고. 그렇습니다. 둘째 아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엄마, 여동생, 그리고 자신을 이렇게 무시한 형과 그 여자들에게 똑같이 돌려주려 했죠. 드디어 식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례 인사도 신랑 신부 입장도 하기 전에 벌어졌습니다. 어디선가 저 결혼 안 됩니다! 라고 고함을 울린 겁니다. 모두가 웅성거릴 때 한 사내가 달려나왔죠. 그런데 전혀 뜻밖의 인물, 바로 김향숙의 아들이었습니다. 이 결혼 반대입니다. 저 여자분 신랑 어머니 아니에요. 저분 신랑 가족 아니라고요. 정말 의외였습니다. 하객들은 일순간 웅성거렸고 사돈댁은 경악하며 서로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알고 보니 김향숙의 아들은 그동안 엄마 김향숙이 이 집안에 들어가는 게 더 이상 말이 안 된다 생각해서 계속 말리고 있었죠. 둘째 아들로부터 본처인 저의 참담한 심정과 형제로 배신받은 둘째 아들과 딸의 심정을 전달받으며 차마 인간으로 못할 짓이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지금이라도 사죄받아야 한다 싶어 자신의 어머니 김향숙을 계속해서 설득하고 말렸으나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는 김향숙을 보고 참다 못해 결혼식장에서 터뜨린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김향숙의 아들은 소리쳤습니다. 여러분, 저 여자 지금 신랑 아버지랑 불륜으로 산 지 10수년입니다. 저는 부끄럽지만 저 여자의 아들로 신랑과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어요. 신랑도 10년 전부터 이미 알고 있었고요. 저 여자와 저는 신랑 가족이랑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식작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고 안사돈은 기절하고 바깥사돈 병원장은 기겁을 하며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더군요. 뭐야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이 결혼 당장 중지해! 그러자 신랑 큰아들이 다급히 나서며 아버님 오해십니다. 진정하시죠. 저희 어머니는 이 말을 듣던 우리 딸이 더는 참지 못하고 나섰습니다. 내 어머니? 너 그 여자 보고 어머니라 부르냐? 진짜 내 친어머니 뒷전으로 하고 친엄마가 쓰면 대못 박은 철천지 원수 불륜녀한테 어머니 소리가 나와? 하객들, 기자들, 병원 사람들 모두 경악하며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김향숙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도망치려 했지만 그때 마침 둘째 아들이 또 한 방을 날렸죠.
신부 저 여자는 이 사실을 이미 다 알고 있었으면서 제일 먼저 주도해서 우리 형 설득하고 이 일을 꾸민 여자입니다. 친정아버지 결혼 반대 이겨내려고 의도적으로 이 상황을 꾸민 겁니다. 저 여자 우리 집안 며느리 아니고 사돈 자리도 아닙니다. 이 결혼식 이 자리에서 취소합니다. 신부는 울음을 터뜨리며 식장을 뛰쳐나갔고 사돈 병원장은 분에 못 이겨 큰아들 뺨을 세게 때리며 소리쳤습니다. 내 같은 놈, 내 딸이랑 결혼은 무슨, 당장 꺼져! 결국 결혼식은 아수라장속에 파토가 났습니다. 아들은 사직서 내고 병원에서도 쫓겨났습니다. 그날 이후 아들은 집에도 못 돌아오고 잠수를 탔으며 김양숙은 다신 얼굴도 못 내밀고 친척들로부터도 철저히 외면당했죠. 딸은 눈물로 절 끌어안으며 그러더군요. 엄마, 우리가 이겼어. 이제 다시 우리끼리 잘 살아보자. 둘째 아들도 제 손을 꼭 잡으며 엄마, 앞으로 내가 지켜드릴게요. 엄마 힘들게 한 사람들 다시는 절대 발 못 들이게 할 테니까 걱정 말아요. 그날 이후 우리 셋 상처뿐인 가족이지만 서로를 꼭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인지라 여전히 마음 한구석은 쓰리지만 큰아들이 걱정입니다. 여러분이라면 결혼식에 갔을까요? 아니면 끝까지 참았을까요? 딸아이나 둘째 아들이 들으면 또 나를 탓하겠지만 이 상황에서도 가장 아픈 손가락은 역시 사랑하는 첫째 아들. 부모인 제 덕이 부족한 게 아닌가 싶어 자책하기도 합니다. 아들이 성공과 출세에 눈이 멀어 사람의 도리를 다 못한 것. 그 또한 제 잘못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식 농사 맘대로 안 된다더니 여러분은 어떠세요? 아무튼 이 이야기가 누군가의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나쁜 인연은 끝이 있다는 거, 진짜 가족은 결국 서로 지켜주고 남는 거라는 거. 오늘 저의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부탁드려요.